한쪽은 죽은 동생의 이름으로, 한쪽은 죽은 친구의 이름으로 살아온 두 여자가 마침내 마주 섰습니다. 30년 전 언니를 잃은 김단희와 7년 전 아버지를 잃은 백진주가 같은 진실 앞에 동시에 도달했습니다. 김단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클로이가 맞아요? 백진주가 차분하게 되받았습니다. 사장님이야말로 정말 김명의 사장님이신가요? 두 사람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같은 날 같은 자리로 두 복수자를 이끈 누군가의 손길이 그 침묵 뒤에 숨어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서로의 정체를 동시에 알아챈 김단희와 백진주가 마주 섰습니다. 김단희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벗지 않았던 가면을 처음으로 누군가의 앞에서 내려놓았습니다. 백진주 역시 클로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온 진짜 얼굴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무거웠습니다. 김단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을 애써 누르며 말했습니다. 백진주. 정말 백준기 대표의 딸이군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가. 백진주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또렷한 눈빛으로 받아쳤습니다. 사장님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김명희가 아니라 김단희.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김단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구의 입에서도 듣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김단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는 죽은 김단희고 언니의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당신은 죽은 백진주고 클로이의 이름으로 살아온 거고요. 백진주가 조용히 그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 닮은 데가 참 많네요. 잠시 두 사람 사이에 또 한 번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단희는 오랜 세월 자신을 향해 칼을 갈던 상대가 어쩌면 한 배를 탄 동지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득해졌습니다. 적이라 믿고 밀어내던 사람이 알고 보니 자신과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김단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쩌다 거기까지 알아낸 거예요? 백진주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사장님 차에서 시작됐어요. 그 작은 단서 하나가 결국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김단희는 그 짧은 대답 속에서 백진주가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는지 짐작했습니다. 작은 단서 하나에 매달려 끝까지 진실을 캐낸 그 집념이 어딘가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김단희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단 하나의 끈을 붙잡고 30년을 버텼으니까. 백진주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백진주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김단희는 곧장 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무너뜨리려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랜 적이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진실을 마주한 지금 예전처럼 칼을 겨눌 수도 없었습니다. 김단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서로를 알아본 것만으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많은 것이 오갔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짐작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가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적이었던 사람과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이 두 여자에게는 낯설고도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백진주는 자신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던 김단희가 실은 자신과 똑같은 비극을 등에 진 사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움과 경계가 자리하던 가슴 한구석에 낯선 떨림이 번졌습니다. 두 여자는 그렇게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마주본 두 얼굴 위로 오랜 세월의 무게가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적인 줄 알았던 사람과 같은 진실을 나눠 갖게 된 그 순간이 두 사람의 복수를 완전히 다른 길로 돌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백진주는 며칠 전 송근태에게서 들은 한 줄기 증언을 곱씹었습니다. 30년 전 김명희의 출산을 도운 산부인과 의사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 백준기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백진주는 한동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김명희의 아이를 받아냈고 같은 병원 같은 시각에 자신도 세상에 나왔습니다. 두 생명이 한 사람의 손끝에서 갈렸던 셈입니다. 백진주는 홀로 앉아 그날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두 아이 박민준과 자신, 그리고 그 곁을 묵묵히 지킨 백준기라는 한 사람의 그림자.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하게 겹쳐 보이는 그림이었습니다. 백진주는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그 그림 속을 한참이나 헤맸습니다. 백진주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셨어. 처음부터 모든 게 시작되던 그 자리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한 산모를 도운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인연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의문이 백진주의 가슴 속에서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백진주는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늘 다정했고 옳은 일 앞에서는 한 번도 물러서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왜 하필 그 병원 그 자리에 있었을까?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또렷한 자국이었습니다. 백진주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끝내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음을 비로소 짐작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조여왔습니다. 백진주는 송근태가 그 말을 꺼내던 순간의 표정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묻어둔 무언가를 마지못해 토해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언은 사실일 것입니다. 백진주는 아버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떤 비밀의 한가운데 서 있었음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진주는 김명희라는 이름을 가만히 입에 올려보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나던 그날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끝내 비극을 피하지 못했고 그 아이는 박민준이 되었습니다. 백진주는 그 모든 운명의 매듭이 자신의 아버지 손끝에서 묶이고 풀렸음을 생각하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백진주가 다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그날 무슨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거예요? 답해줄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남긴 흔적만이 백진주의 손끝에 어렴풋이 닿아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그 흔적을 따라가는 것만이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습니다. 백진주는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선량하고 따뜻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뒷모습에 자신이 미처 보지 못한 또 다른 얼굴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은 아버지가 남긴 흔적이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지금의 자신에게로 곧장 이어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백진주는 그 흔적을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끝에서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김단희는 제임스 리의 지갑에서 우연히 본 한 장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백준기와 백진주가 나란히 찍힌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클로이에 대불하던 그 투자자가 어째서 죽은 백준기의 사진을 품속에 간직하고 다니는 것일까? 그 한 장면이 김단희의 머릿속을 좀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단순한 인연으로 넘기기 어려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김단희는 정윤정 앞에서 조심스레 그 의문을 꺼냈습니다. 미간을 좁히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리 그 사람 단순히 클로이를 돕는 조력자가 아닌 것 같아. 백준기 대표랑 보통 인연이 아니야. 정윤정이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클로이가 나타난 시점부터 모든 게 너무 잘 맞물려 돌아가잖아. 김단희가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죽은 딸 이름을 내준 것도 신분을 만들어준 것도 다 그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단지 옛 친구한테 진 빚 때문일까? 정윤정이 짧게 답했습니다. 아니라고 보는 거지. 김단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빚이라기엔 그 사람 움직임이 너무 치밀해. 정윤정이 팔짱을 끼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모르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김단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듬더듬 찾아낸 걸 그 사람은 이미 손에 쥐고 있었던 것처럼 굴었어. 두 사람은 그 위화감을 한동안 말없이 곱씹었습니다. 김단희는 제임스 리가 아델에 처음 나타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박태호가 그토록 공들이던 개발권 거래를 그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를 노렸다는 듯 단숨에 가로챘습니다. 평범한 투자자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김단희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박태호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거야. 정윤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클로이를 돕는 게 단순히 백 대표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네. 김단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사람한테도 박태호를 향한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몰라. 두 사람은 그 가능성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클로이의 뒤에 선 그 사람의 그림자가 생각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김단희는 그동안 클로이를 그저 박현준의 곁에 선 위협으로만 보았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들여다봐야 할 것은 클로이가 아니라 그 뒤에 선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김단희는 그 생각에 이르자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던 것이 판의 전부가 아니었던 셈입니다. 백진주의 복수를 처음부터 설계해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순한 조력자 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클로이라는 신분, 때맞춘 등장, 빈틈없이 준비된 모든 것. 김단희는 그 정교함 뒤에 누군가의 오래된 의도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처음으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오랜 세월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온 또 다른 사람에게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김단희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두 여자는 다시 마주 앉아 각자 손에 쥔 단서를 조심스레 맞춰보았습니다. 김단희를 오랜 세월 묵묵히 도와온 한 선생, 그리고 백진주의 복수를 처음부터 짜온 제임스 리. 서로 전혀 다른 줄로만 알았던 두 조력자가 어쩌면 오래전부터 닿아있던 사이였을지 모른다는 정황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그 가능성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백진주가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사장님을 도운 그 한복 디자이너 말이에요. 제 대부와 어딘가 닿아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김단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나도 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보기엔 이상하게 손발이 맞아. 백진주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기억을 펼쳐놓았습니다. 김단희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한 선생 쪽에서 먼저 길이 열렸고 백진주가 막다른 곳에 서면 제임스 리가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다음 수를 내밀었습니다. 백진주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마치 두 분이 같은 그림을 보고 움직인 것 같아요. 김단희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단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가장 어두운 길에 섰을 때 선생님은 늘 한 발 먼저 와 계셨어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죠. 백진주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무너질 때마다 그분은 마치 다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손을 내밀었어요. 두 사람은 그 비슷한 경험 앞에서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백진주가 종이 위에 두 사람의 이름을 나란히 적어보았습니다. 한 선생과 제임스 리. 그 사이에 가느다란 선을 그으며 백진주가 말했습니다. 두 분이 정말 이어져 있다면 이 선의 끝에 누가 있는 걸까요? 김단희가 그 선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선의 끝은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가 오히려 더 또렷한 형체로 다가왔습니다. 김단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두 분이 우릴 도운 게 사실이라면 적어도 우릴 해치려는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백진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왜 끝까지 정체를 숨기는 걸까요? 그 물음에 두 사람 모두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움이면서도 숨겨야 하는 무언가가 그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단서를 모을수록 자신들이 본 그림이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각자 외롭게 싸워온 줄 알았던 복수가 어쩌면 누군가의 더 큰 그림 안에서 함께 굴러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두 여자는 그 사실 앞에서 묘한 무력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때맞춰 닿았던 도움들이 우연이라기엔 한 방향을 또렷이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단희는 자신과 백진주가 같은 진실에 동시에 도달한 것조차 어쩌면 누군가 미리 깔아둔 길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서늘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두 사람의 등을 떠밀어 이 자리로 데려온 것은 아닐까? 그 가능성이 점점 또렷해질수록 두 여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누가 무엇을 위해 이런 판을 짰는지 두 사람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백진주는 곧장 제임스 리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아버지 백준기의 사진을 쥐고 있었습니다. 백진주가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사진을 갖고 다니세요? 그냥 빚을 갚는 거라기엔 너무 깊잖아요. 목소리에는 평소답지 않은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임스 리는 평소의 능청을 거두었습니다. 늘 가볍게 받아넘기던 그가 이번에는 한참을 말없이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백 대표한테는 갚아도 끝나지 않는 빚이 있어.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난 진작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테니까. 그 말 뒤에 무언가 더 있다는 기색이 제임스 리의 눈가에 스쳤습니다. 백진주는 그 기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예요? 단지 목숨을 빚진 것뿐이에요? 제임스 리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진주야. 어떤 빚은 갚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평생을 따라다니지. 백진주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아버지가 아저씨한테 뭘 맡기신 거예요? 제임스 리는 사진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자기가 무슨 일에 발을 들였는지 끝까지 다 말해주지 않았어. 나한테도. 백진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제가 모르는 아버지의 다른 모습을 알고 계신 거예요? 제임스 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 뿐이었습니다. 백진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는 제가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임스 리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더 위험한 길을 갔던 거고. 백진주가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위험한 길이라뇨.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임스 리는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한 것을 후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백진주는 대부가 무언가의 경계선 앞에서 멈춰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을 그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진주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제임스 리의 굳은 얼굴 앞에서 잠시 말을 삼켰습니다. 억지로 끄집어낸다고 나올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백진주는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는 자신이 아직 닿지 못한 더 깊은 이야기가 잠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진주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임스 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다 말씀해 주실 거죠. 제임스 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준비됐을 때. 그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백진주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백진주는 처음으로 대부의 얼굴에서 낯선 그늘을 보았습니다. 늘 자신을 지켜주던 든든한 사람의 표정 위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제임스 리는 끝내 더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백진주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백진주는 자신이 가장 믿어온 사람조차 어쩌면 무언가를 깊이 감추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처음으로 품었습니다. 같은 시각 김단희는 이화채를 찾아 한 선생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의 사연을 단 한 번도 캐묻지 않고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한 선생에게 김단희는 처음으로 먼저 물음을 던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도우신 게 정말 그냥 우연이었나요? 찻잔에서 옅은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한 선생은 오래된 찻잔을 매만지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무엇이 담겼는지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한 선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은 늘 답을 먼저 알고 오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요. 김단희가 눈을 들어 한 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선생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건가요? 한 선생은 곧장 답하지 않고 찻잔을 한 번 돌려 매만졌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손을 내민 건 사장님 안에 있는 걸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은 굳이 말로 할 게 못 되지요. 김단희가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하듯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답인 듯 답이 아닌 그 말이 도리어 더 많은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단희가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선생님, 제가 모르는 누군가와 닿아 계신 건 아닌가요? 한 선생의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게 본인도 모르는 곳에서 이어져 있곤 하지요. 그 대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습니다. 김단희는 한 선생의 손끝이 잠깐 멈췄던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늘 평온하던 사람의 미세한 동요. 그것이 오히려 무언가를 인정하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김단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묻기 전부터 답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한 선생은 그저 찻잔을 다시 들어 입가로 가져갈 뿐이었습니다. 김단희는 30년 동안 한 선생이 자신에게 베푼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무너질 때마다 손을 내밀고 길을 잃을 때마다 방향을 일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어떤 계획의 일부였다면 김단희는 그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인연조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단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누구의 그림 안에서 움직여온 건가요? 한 선생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잔잔한 미소가 한층 깊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김단희는 그 미소 앞에서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한 선생은 끝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김단희는 그 자리를 떠나며 자신을 도운 손길이 어쩌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오랜 설계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한 선생의 미소가 그 의심에 도리어 무게를 더해 주었습니다. 김단희는 30년을 함께한 사람조차 자신이 다 알지 못했던 얼굴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서늘함을 안고 이화체를 나섰습니다. 김단희는 한 선생이 그동안 건넨 도움들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위기에 몰릴 때마다 때맞춰 닿았던 정보, 막다른 길에서 손을 내밀어준 결정적인 순간들, 그리고 박태우를 다시 깨워낸 그 해독제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에 자신에게 도착해 있었습니다. 되짚을수록 그 정확함이 오히려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김단희는 정윤정과 단둘이 마주 앉아 그 흐름을 펼쳐 보였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내가 막혔다 싶을 때마다 선생님 쪽에서 먼저 길이 열렸어. 한두 번이면 우연이겠지만 이건 너무 잦아. 정윤정이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누가 우리 판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 김단희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박태우가 쓰러졌을 때도 그래. 그 약물 성분을 그렇게 빨리 알아낼 수 있었던 게 정말 운이 좋았던 걸까? 정윤정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움직였다는 거지. 김단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윤정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긴 게 다 우리 힘이 아니었다는 거야? 김단희가 무겁게 답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야. 내 발로 걸어왔다고 믿었는데 누가 깔아둔 길이었다면. 정윤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두 사람을 동시에 짓눌렀습니다. 김단희가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동안 한 선생에게 받은 도움들을 시간순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적고 보니 그 흐름은 더욱 또렷했습니다. 위기와 도움이 마치 미리 짜둔 박자처럼 번갈아 왔습니다. 정윤정이 그 종이를 들여다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히 만든 그림이 아니야. 김단희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단희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도움이 한 번도 나를 함정에 빠뜨린 적이 없다는 거야. 정윤정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러니까 해치려는 손이었으면 진작 우릴 무너뜨렸겠지. 두 사람은 그 모순 앞에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분명한데 그 손은 자신들을 해치기보다 지켜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단희는 그 정체 모를 손의 의도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곳을 향해 함께 움직이는 것인지. 김단희는 그 답을 알기 전까지는 자신의 복수조차 온전히 자기 것이라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우연이라기엔 흐름이 한 방향을 또렷이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단희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복수를 처음부터 읽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걸어왔다고 믿었던 길이 실은 누군가 미리 그려둔 지도 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이 김단희의 등줄기를 타고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김단희는 그 지도를 그린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백진주는 홀로 앉아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처음부터 되돌아보았습니다. 순수했던 백진주를 스스로 죽이고 클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7년.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백진주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위로 김단희의 삶이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 위에 또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포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은 동생을 묻고 언니로 살았고 한 사람은 자신을 묻고 죽은 친구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백진주는 김단희가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뎌왔을지 비로소 가늠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입에 올릴 수 없는 살. 그것이 어떤 외로움인지 백진주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7년도 이토록 길었는데 30년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백진주가 제임스 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7년이었는데 그분은 30년이에요. 자기 이름을 버리고 죽은 언니로 산 30년. 제임스 리가 조용히 백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적으로 안 보인다는 거니. 백진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분이 제 앞을 막는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임스 리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어도 되겠어? 백진주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믿는다기보다 알아본 거예요. 저랑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제임스 리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눈으로 백진주를 한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백진주는 김단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았을지 처음으로 헤아려 보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백준기의 딸이 클로이가 되어 나타났을 때 김단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쩌면 그 사람도 거울 앞에 선 듯한 기분이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을 죽이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또 다른 자신을 죽인 사람이 마주한 셈이었습니다. 백진주가 제임스 리에게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상하죠. 그분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이제는 그분을 이해하고 싶어요. 제임스 리가 옅게 웃었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지. 그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은 결국 서로를 알아보게 돼 있어. 백진주는 그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백진주는 이제 김단희가 자신의 적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일 수 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7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가능성이 백진주의 굳은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백진주는 적이라 믿었던 상대가 거울처럼 자신과 같은 비극을 짊어진 사람이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이 자리하던 그 자리에 낯선 연민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눌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진주는 오히려 김단희 안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옛 모습의 한 조각을 본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를 죽이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무언가가 두 사람에게는 똑같이 있었습니다. 김단희는 두 개의 날을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30년 전 언니 김명희를 잃은 그날과 7년 전 백준기가 목숨을 잃은 그날이었습니다. 시간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진 두 비극이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처럼 보였습니다. 김단희는 그 뿌리의 정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명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백준기를 차량 폭발로 잃게 만든 것도 결국 박태호와 오정란이라는 같은 이름들이었습니다. 김단희는 그 사실을 곱씹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30년을 갈아온 복수와 백진주가 7년을 벼려온 복수가 처음부터 한 줄기였던 셈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강을 건너온 줄 알았지만 그 강의 발원지는 하나였습니다. 김단희가 백진주와 다시 마주 앉아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우리 언니를 죽인 사람이 같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같은 원수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백진주의 눈동자에 깊은 떨림이 일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 같은 곳을 보면서도 서로를 적으로 알았으니까요. 백진주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두 사람만 아니었으면 사장님도 저도 이런 이름으로 살지 않았겠죠.
김단희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의 목소리에 같은 한이 묻어났습니다. 김단희는 백진주에게 3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언니가 쓰러져 있던 별장, 서둘러 빠져나가던 두 사람의 뒷모습,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도망쳐야 했던 밤. 백진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7년과 겹쳐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비극은 마치 한 사람이 두 번 겪은 일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백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언니도 제 아버지도 끝까지 자기 자식을 지키려다 그렇게 된 거네요. 김단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서 빼앗은 건 단지 목숨만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눈가가 동시에 붉어졌습니다. 김단희는 그 순간 복수가 단순히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님을 다시 새겼습니다. 그것은 빼앗긴 사람들의 억울함을 세상에 똑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백진주도 같은 생각을 하는 듯 단단한 눈빛으로 김단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왔지만 그 끝에서 마주한 원한의 얼굴은 똑같았습니다. 김단희는 이제 그 원한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묘하게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단단해졌습니다. 30년을 홀로 견뎌온 짐을 처음으로 나눠들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김단희는 백진주의 얼굴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언니의 강인함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 닮음이 김단희의 가슴을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백진주는 자신이 클로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과정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무너져 내렸던 그때 제임스 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나타났습니다. 죽은 딸의 이름, 완벽하게 준비된 신분, 그리고 복수를 향한 길까지. 슬픔에 잠겨있던 그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와 돌아보니 너무도 가지런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둔 것처럼 말입니다. 백진주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곱씹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깔아둔 길 위를 자신이 슬픔에 떠밀려 걸어간 것만 같았습니다. 백진주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손길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된 설계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진주는 그 시절 제임스 리가 건넨 말들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무너진 자신을 일으켜 세우며 그는 늘 한 발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방향도 아델로 들어가는 길도 모두 그가 먼저 그려 보였습니다. 백진주는 그것이 단지 자신을 위한 배려였는지 아니면 더 큰 그림의 한 부분이었는지 이제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백진주는 그 모든 길의 시작에 아버지가 있었음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제임스 리에게 남긴 무언가가 자신을 지금 이 자리까지 데려온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자신의 복수는 처음부터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백진주는 그 생각에 잠시 길을 잃은 듯 멍해졌습니다. 백진주는 제임스 리가 늘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 물러서 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에는 자신을 내세우고 그는 그림자처럼 뒤에서 판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라고만 여겼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직접 나설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백진주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는 늘 저를 앞세웠어요. 그런데 왜 한 번도 자기 얼굴은 드러내지 않았을까? 그 물음이 백진주의 마음을 더욱 어지럽혔습니다. 자신을 위한 배려였는지 아니면 정체를 숨기기 위한 선택이었는지 이제는 쉽게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백진주는 김단희를 떠올렸습니다. 이 의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자신에게도 생겼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막막한 마음에 작은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백진주는 혼자 헤매던 길을 이제는 둘이서 더듬어 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백진주는 제임스 리를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라는 마음과 그 사람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백진주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제는 똑바로 마주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떠밀려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발로 자신의 눈으로 그 끝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김단희와 백진주는 결국 한 가지 의심에 함께 도달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진실 앞에 두 복수자가 동시에 다다른 것조차 누군가 짜놓은 판이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가능성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한번 입에 올리면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김단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주 앉은 것도 정말 우연일까요? 나는 자꾸만 그게 의심스러워요. 백진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한 선생님과 제 대부를 잇는 끈이 있다면 그 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닿아 있을지도 몰라요. 김단희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백진주가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두 분이 우릴 각각 도운 게 아니라 우리 둘을 같은 자리로 데려오려고 움직인 거라면요. 김단희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춰온 거겠죠. 그 말이 두 사람의 마음을 동시에 무겁게 눌렀습니다. 김단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우릴 해치려는 건지 아니면 돕는 건지조차 모르겠어요. 백진주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정체도 의도도 모르니까요. 두 사람은 그 알 수 없는 그림자 앞에서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누군가의 정체를 두고 여러 가능성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박태호와 오정란에게 원한을 품은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아니면 두 사람 모두와 오래전부터 얽힌 누군가일 수도 있었습니다. 백진주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그 두 사람을 무너뜨리려던 사람이 있었던 걸까요? 김단희가 그 말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김단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복수를 대신 완성해주고 있는 셈이네요. 백진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복수가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두 사람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정체를 밝혀내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김단희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릴 여기까지 데려왔든 그 끝은 우리 손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백진주가 깊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알 수 없는 그림자 앞에서도 결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결심을 함께 다졌습니다. 한 선생과 제임스 리를 잇는 보이지 않는 끈. 그 끈의 끝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두 사람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너머에 누군가 더 있을지 모른다는 예감만이 짙어졌습니다. 김단희는 자신과 백진주가 그저 복수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두 여자는 그 서늘함을 나란히 짊어졌습니다. 정윤정은 김단희의 곁에서 한 선생과 제임스 리의 지난 행적을 조용히 캐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흩어진 자취를 하나씩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의 동선이 오래전 어느 지점에서 겹쳐 있었다는 흐릿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정윤정은 그 흔적 앞에서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정윤정이 김단희에게 다급한 어조로 보고했습니다. 이상해. 두 사람 아주 오래전에 같은 곳에 있었던 흔적이 나와. 그냥 스쳐간 게 아니라 한동안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 김단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확실한 거야? 정윤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증은 아니야. 그런데 우연으로 넘기기엔 너무 또렷해. 김단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았다는 거네. 정윤정이 굳은 얼굴로 답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 두 사람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윤정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둘이 손잡고 움직였다면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더 있다는 거잖아. 김단희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두 사람도 어쩌면 누군가의 지시를 따른 것뿐일지도 몰라. 그 가능성이 두 사람의 등줄기를 동시에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정윤정은 모아둔 자료를 김단희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흩어진 점들을 잇자 두 사람의 과거가 한 시기에 묘하게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모양이 드러났습니다. 김단희가 그 흐름을 손끝으로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길이 한 번 겹쳤다가 다시 갈라졌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윤정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윤정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알아내면 실마리가 풀릴 것 같아. 김단희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그런데 두 사람 다 그 시절 일은 철저히 지워놨어.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덮은 것처럼. 그 말에 정윤정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정윤정은 자신이 캐고 있는 것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누군가 오랫동안 감춰온 비밀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끝에 김단희와 백진주를 같은 자리로 이끈 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윤정은 그 손의 정체를 끝까지 캐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확증이라 부르기엔 부족했지만 우연으로 흘려보내기엔 그림자가 너무 짙었습니다. 정윤정은 자신이 들춰낸 흔적 앞에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김단희와 백진주를 각각 도와온 두 사람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은 두 복수가 처음부터 누군가의 손안에 있었을지 모른다는 더 큰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윤정은 그 의심을 가슴에 품은 채 조사를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제임스 리는 백진주의 거듭된 추궁 앞에서도 끝내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진주가 다시 한번 사진을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숨기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무슨 약속을 한 거예요? 제임스 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눈빛에 평소의 가벼움은 없었습니다. 제임스 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백 대표가 세상에 남긴 게 사진 한 장만은 아니야. 백진주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또 뭘 남기셨는데요? 제임스 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진주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아직 꺼내지 못한 무언가가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백진주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알 자격이 있잖아요. 제임스 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가 되면 네가 직접 알게 될 거다. 지금은 아니야. 그 말이 백진주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백진주를 외롭게 했습니다. 백진주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지금 제 복수와도 이어져 있는 거예요? 제임스 리는 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백진주는 자신이 발 디딘 이 길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백진주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말과 행동을 하나씩 더듬어 보았습니다. 늘 무언가를 지키려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고 어떤 일에는 끝까지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신중한 어른의 모습이라 여겼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그는 큰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백진주는 그 무게의 정체를 알고 싶었습니다. 백진주가 제임스 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물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곧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백진주는 아버지가 남긴 그 무언가가 단지 자신의 복수만이 아니라 김단희의 복수와도 어딘가 닿아 있을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백진주는 그 예감을 김단희와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이 무게에 짓눌렸을 테지만 이제는 함께 짚어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흩어진 실마리를 하나로 모으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남긴 또 다른 무언가. 그것이 이 모든 설계의 출발점일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백진주의 가슴에 무겁게 박혔습니다. 백진주는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의 끝이 아니라 무언가의 시작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죽은 아버지가 남긴 그 무언가가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복수의 길을 처음부터 그려두었던 것은 아닐까? 백진주는 그 실마리를 끝까지 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선생은 김단희에게 처음으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늘 침묵으로 답하던 사람이 이번에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과 그 아이가 이렇게 마주보게 된 것이 정말 우연이라 믿으세요? 김단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김단희가 천천히 한 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알고 계셨군요. 우리 둘이 만나게 될 거라는 걸. 한 선생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잔잔한 미소 속에 깊은 무언가를 담은 채 김단희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세상엔 우연처럼 보이는 인연도 있고 인연처럼 보이는 설계도 있지요. 김단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김단희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만남은 둘 중 어느 쪽인가요? 한 선생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답을 주지 않는 그 질문이 오히려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단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속 의심은 점점 또렷한 형체를 갖춰갔습니다. 김단희가 조심스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답을 아시는 분 같은데요. 한 선생이 찻잔을 살며시 밀어놓았습니다. 제가 아는 건 사장님이 걸어야 할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뿐이에요. 그 말이 김단희의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김단희는 한 선생의 말을 곱씹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인연과 인연처럼 보이는 설계. 그 둘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김단희는 자신이 30년 동안 걸어온 길 위의 모든 도움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다시 가늠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림자 하나가 길 끝에서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김단희는 한 선생이 끝내 답을 주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한 선생 자신도 그 그림의 전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한 선생도 더 위에 있는 누군가의 뜻을 따른 것뿐일지 모릅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김단희는 더욱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김단희는 백진주와 다시 만나 오늘 한 선생에게서 받은 이 묵직한 질문을 함께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의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그 베일의 한 자락이라도 들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단희는 그 한마디를 가슴에 새긴 채 이화체를 나섰습니다. 자신과 백진주를 같은 자리로 이끈 손이 정말 있다면 그 손의 주인은 한 선생도 제임스 리도 아닌 더 깊은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진짜 설계자가 따로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무게로 김단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단희는 30년을 혼자 걸어왔다고 믿었던 길 위에 자신이 알지 못한 또 다른 발자국이 찍혀 있었음을 비로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단희와 백진주는 다시 마주 앉아 서로가 손에 쥔 조각들을 끝까지 맞춰보았습니다. 송근태의 증언, 제임스 리의 사진, 한 선생의 침묵, 정윤정이 찾아낸 흔적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천천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을 굳이 같은 자리로 이끈 누군가의 의도가 그 그림 한가운데에 어렴풋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백진주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 끝에 누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김단희가 백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뭐가요? 백진주가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장님과 저는 더 이상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눌 이유가 없다는 거요. 김단희가 그 말을 가만히 곱씹었습니다. 김단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서로를 견제하는 동안 진짜 적들은 편하게 웃고 있었겠죠. 백진주가 깊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 웃음을 거둬들일 차례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같은 결의가 실렸습니다. 백진주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도 결국엔 우리가 같이 밝혀내야 할 거예요. 김단희가 단단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요. 누가 우릴 이 자리로 데려왔든 그 다음은 우리가 정해요. 두 여자는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일을 조심스레 그려보았습니다. 박태호는 다시 아대를 손에 쥐고 위세를 떨치고 있었고 오정란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발톱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김단희가 말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면 우리가 가진 패를 서로 합쳐야 해요. 백진주가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사장님이 가진 것도 이제는 같은 곳을 향하니까요. 백진주가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손을 잡았다는 건 당분간 누구도 알아선 안 돼요. 김단희가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그쪽도 방심하겠죠.
두 사람은 같은 비밀을 나눠 가진 채 겉으로는 여전히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적들의 눈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김단희는 백진주의 차분한 판단에서 오랜 세월 홀로 복수를 준비해 온 사람의 단단함을 보았습니다. 백진주 또한 김단희의 노련함 속에서 자신이 미처 못 본 길들을 읽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곳을 메워줄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김단희는 적이라 믿고 견제하던 시간이 이제는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한 채로도 적어도 서로가 같은 편에 설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은 확인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설계자의 그림자 앞에서 두 여자는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는 박태호와 오정란이라는 두 이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설계자의 그림이 어렴풋이 윤곽을 드러내는 그 순간 두 사람의 복수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각자 외롭게 휘두르던 칼이 같은 원수를 향한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단희가 30년을, 백진주가 7년을 각각 벼려온 칼끝이 이제 같은 곳을 겨누었습니다. 두 자루의 칼이 하나로 모이자 그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김단희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박태호와 오정란 그 두 사람한테 똑같이 갚아주는 일에 우리가 같이 서는 거예요. 백진주가 깊은 눈빛으로 그 말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랐어요. 혼자서는 너무 멀었거든요.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김단희가 백진주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억울함도 우리 언니의 억울함도 이번엔 반드시 갚아요. 백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끝까지요. 두 사람의 약속이 조용한 방 안에 또렷이 내려앉았습니다. 김단희는 오랜 세월 혼자 짊어져 온 복수가 처음으로 형태를 바꾸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일 때는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써야 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기댈 수 있었습니다. 백진주 역시 그 어깨의 무게가 나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목표를 향해 처음으로 보폭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백진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동안 어떻게 혼자 버티셨어요? 김단희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버틴 게 아니라 그냥 멈추지 못한 거예요. 멈추면 무너질까봐. 백진주는 그 말이 자신의 7년과 정확히 겹친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같은 무게를 견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단희가 백진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멈춰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백진주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습니다. 7년 동안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던 마음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결심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싸움이 더 험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박태호의 성벽은 견고했고 그 뒤에 선 그림자의 정체도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두 여자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첫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다시는 서로를 의심하지 않기로. 그리고 끝까지 함께 가기로. 짧은 약속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맹세보다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김단희가 백진주의 손을 가만히 잡았고 백진주도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 복수자가 손을 맞잡은 그 무게는 혼자였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박태호와 오정란을 겨눈 칼끝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김단희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기대본 적 없는 어깨가 곁에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백진주 또한 7년을 홀로 버텨온 외로움이 비로소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복수는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저택에서는 박태호가 새로운 판을 더욱 단단히 굳히고 있었습니다. 박현준을 공동개발 책임자로 박민준을 부사장으로 세운 그 구도 위에서 박태호는 다시금 위세를 더해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몸으로도 아들을 소나귀에 쥔 그의 기세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박태호가 박민준을 앞에 두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델은 다시 내 손으로 돌아왔다. 흔들리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 박민준이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박태호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네가 내 자리를 이을 거다. 단 2번 다시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박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택 안의 사람들은 저마다 권력의 향방에 골몰했습니다. 누구는 자리를 지키려 애썼고 누구는 한 발 더 올라서려 했습니다. 박현주는 새로 맡은 자리 앞에서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박태호는 그런 아들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택의 공기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박태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시 손에 쥐었다고 믿었습니다. 아들들을 장기판의 말처럼 늘어놓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박태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짜놓은 판 바깥에서 전혀 다른 판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태호는 박현준을 따로 불러 차갑게 일렀습니다. 공동개발 책임자 자리, 그게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아라. 박현준은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구 아들인데요. 박태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차가운 위엄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2 아들의 구도가 흔들림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택의 식탁에는 겉으로는 화목이 흘렀지만 그 아래에는 저마다의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진심을 드러내지 않았고 누구도 상대를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박태호는 그 위에 앉아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자리를 즐겼습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 지켜온 방식이었습니다. 박태호는 자신의 성이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여겼습니다. 의식을 되찾았고 회사를 되찾았고 자식들을 다시 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자리 가까이에서 전혀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끝내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2 복수자가 이미 손을 맞잡았다는 사실은 아직 누구의 시야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태호도 그 누구도 발밑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권력 다툼의 골몰하는 저택 위로 폭풍전의 고요가 무겁게 흘렀습니다. 그 고요가 깊을수록 다가올 파도는 더 크고 거셀 것이었습니다. 박태호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 아래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단희와 백진주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가면을 쓰고 다시 위장한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2 사람의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같은 진실을 짊어진 사람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이 2 여자에게 묘한 안도를 안겨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헤어지기 전 김단희가 백진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적어도 이제 한 사람은 당신 곁에 있으니까. 백진주가 잠시 김단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도요. 우리 끝까지 가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외로움을 함께 내려놓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2 사람은 서로의 눈을 한 번 더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적으로 마주했던 첫 순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김단희가 먼저 등을 돌렸고 백진주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각자 다른 길로 향했지만 2 사람이 바라보는 곳은 이제 하나였습니다. 김단희는 돌아서는 백진주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언니의 모습이 그 위로 흐릿하게 겹쳐졌습니다. 백진주 또한 김단희의 자리에서 자신이 끝내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2 사람은 서로에게서 잃어버린 누군가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은 헤어지면서도 다음을 약속했습니다. 김단희는 한 선생 쪽에서 백진주는 제임스 리 쪽에서 각자 실마리를 더 캐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은 조각들을 다시 한자리에 펼쳐 맞추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위장을 유지하면서도 같은 진실을 향해 보폭을 맞추는 것. 그것이 2 사람이 택한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백진주는 며느리라는 가면을 다시 써야 했고 김단희는 사장이라는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면 아래에서 2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적들은 그 변화를 결코 눈치채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멀어지면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짧은 눈빛이 오갔습니다.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울지 않아도 된다는 작지만 단단한 약속이었습니다. 멀어지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이제 같은 박자를 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선생의 침묵을 향해, 또 한 사람이 제임스 리의 비밀을 향해 나아갔지만 그 끝은 결국 한 곳에서 만날 것이었습니다. 두 여자는 그 사실을 가슴에 품은 채 다시 일상의 가면을 썼습니다. 한 선생과 제임스 리 뒤에 도사린 진짜 설계자의 정체. 그 베일이 언제 어떻게 벗겨질지 두 사람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진실을 향해 이제는 둘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김단희와 백진주의 복수가 새로운 막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걸음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 여자는 나란히 마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김단희 곁에 한 선생, 그리고 백진주 곁에 제임스 리입니다. 두 여자가 같은 진실 앞에 동시에 다다른 그 자리에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한 무언가가 어른거립니다. 직전 회차가 던진 가장 묵직한 물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이 길을 깔아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의 정체를 함께 더듬어 보겠습니다. 직전 회차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김단희는 제임스 리의 지갑에서 백준기와 백진주가 함께 찍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시각 백진주는 송근태에게서 30년 전 김명희의 출산을 도운 산부인과 의사가 백준기였다는 증언을 손에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진짜 얼굴에 동시에 도달했습니다. 이 동시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김단희는 30년 동안 죽은 언니 김명희의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백진주는 7년 동안 죽은 친구 클로이의 이름을 빌려 살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동생을 묻고 언니가 되었고, 한 사람은 자신을 묻고 남의 이름을 입었습니다. 그 두 위장이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벗겨졌습니다. 서로를 향해 칼을 갈던 두 복수자가 알고 보니 같은 원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박태호와 오정란이라는 같은 이름이 두 사람의 비극 뒤에 똑같이 서 있었습니다. 적인 줄 알았던 사람이 같은 상처를 등에 진 동지였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복수를 완전히 다른 길로 돌려놓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침묵도 의미가 깊습니다. 김단희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구의 입에서도 듣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백진주의 입을 통해 처음 들었습니다. 백진주는 클로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온 진짜 얼굴을 김단희 앞에서 처음 드러냈습니다. 두 위장이 동시에 벗겨진 그 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낯설고도 묘하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만남이 두 여자의 발로 걸어온 결과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누군가 미리 길을 깔아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 양면성이 이번 이야기의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두 사람이 도달한 진실의 무게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단희가 30년을 버틴 까닭은 단 하나, 언니 김명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오정란에게 똑같이 갚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진주가 7년을 버틴 까닭도 단 하나, 아버지 백준기를 잃게 만든 박태호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복수는 서로 다른 이름을 겨누는 듯 보였지만 그 칼 끝은 같은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의 정체를 알아본 순간은 단순히 비밀이 풀린 장면이 아닙니다. 각자 외롭게 짊어지던 짐을 처음으로 나눠들 사람을 찾은 순간입니다. 어제까지 서로를 무너뜨리려던 두 사람이 같은 진실 앞에서 더는 칼을 겨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가 앞으로의 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씨앗이 됩니다. 김단희 곁에는 오랜 세월 한 선생이 있었습니다. 한복 디자이너이자 이화체의 주인인 그 사람은 김단희의 사연을 단 한 번도 캐묻지 않고 묵묵히 손을 내밀어 왔습니다. 첩이라 무시당하던 김단희의 진면목을 알아본 사람도 한 선생이었습니다. 직전 회차들을 되짚어보면 한 선생의 손길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백진주와 클로이가 같은 인물인지 조사를 맡아준 것도, 익명 제보로 박태호의 독점 개발권 거래를 무너뜨릴 때 그 손이 되어준 것도, 의식불명에 빠진 박태호를 깨어낼 해독제를 마련한 것도 모두 한 선생이었습니다. 김단희가 막다른 곳에 설 때마다 한 선생 쪽에서 먼저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위화감이 떠오릅니다. 그 도움들이 늘 정확한 타이밍에 도착했다는 점입니다. 위기와 도움이 마치 미리 짜둔 박자처럼 번갈아 왔습니다. 한두 번이면 우연이겠지만 이렇게 잦으면 우연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김단희의 판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 의심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듭니다.
한 선생이라는 인물의 자리를 짚어보면 이 위화감은 더 짙어집니다. 이화채는 정재계의 비밀이 모이는 곳이고 한 선생은 그 한복판에서 예리한 해안으로 사람을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첩이라 무시당하던 김단희의 진면목을 한눈에 알아본 것도 그 해안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김단희의 사연을 단 한 번도 캐묻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묘합니다. 묻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모순이 남습니다. 그 손길은 한 번도 김단희를 함정에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해치려는 손이었다면 진작 무너뜨렸을 텐데 오히려 지켜온 손처럼 보입니다. 도움이면서도 끝내 정체를 숨기는 그 침묵 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잠겨 있습니다. 그 침묵의 의도가 무엇인지 김단희조차 아직 가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진주 곁에는 제임스 리가 있었습니다. 자수성가한 투자자인 그 사람은 백진주의 대부를 자처하며 죽은 딸 클로이의 이름을 내어주었습니다. 신분을 만들어주고 복수의 방향을 일러주고 아델로 들어가는 길까지 모두 그가 먼저 그려 보였습니다. 제임스 리의 설정에는 분명한 한 줄이 있습니다. 오래전 백준기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그 보은으로 백진주에게 죽은 딸의 이름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전 회차에서 김단희가 그의 지갑 속 백준기 사진을 발견하면서 그 보은이라는 말이 다시 무겁게 다가옵니다. 단지의 친구에게 진피 때문이라기엔 제임스 리의 움직임은 너무 치밀합니다. 박태호가 그토록 공들이던 개발권 거래를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눈여겨봤다는 듯 단숨에 가로챘습니다. 평범한 투자자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백진주가 막다른 곳에 설 때마다 제임스 리는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 다음 수를 내밀었습니다. 그 움직임의 결을 보면 제임스 리는 단순히 백진주를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박태호를 향해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개발권을 가로챈 것도 투자 파트너로서 박태호를 압박한 것도 모두 그 한 사람을 겨눈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진주를 돕는 일이 단지 백준기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도 박태호를 향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백진주가 클로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과정을 다시 돌아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무너졌던 그때 제임스 리는 기다렸다는 듯 나타났습니다. 죽은 딸의 이름, 완벽하게 준비된 신분, 복수를 향한 길까지 너무도 가지런했습니다. 슬픔에 떠밀려 걷던 그 길이 어쩌면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백진주의 마음에 처음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제임스 리의 또 다른 모습도 곱씹어볼 만합니다. 그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는 늘 백진주를 내세우고 자신은 그림자처럼 뒤에서 판을 움직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그것을 자신을 지키려는 배려라고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직접 나설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패션과 능청스러운 입담 뒤에 제임스 리는 철저한 설계자의 얼굴을 감추고 있습니다. 백준기가 그에게 남긴 것이 단지 목숨값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였는지 데이터셋은 아직 그 끝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백준기의 사진을 품속에 간직해온 그 한 장면이 두 사람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약속이 있었음을 조용히 암시합니다. 이제 두 비극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30년 전 김명희가 목숨을 잃은 그날과 7년 전 백준기가 차량 폭발로 세상을 떠난 그날입니다. 시간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진 두 사건이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처럼 보입니다. 김명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백준기를 잃게 만든 것도 결국 박태호와 오정란이라는 같은 이름들이었습니다. 김단희가 30년을 갈아온 폭수와 백진주가 7년을 벼려온 폭수가 처음부터 한 줄기였던 셈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강을 건너온 줄 알았지만 그 강의 발원지는 하나였습니다. 그 교차점의 한복판에 백준기가 서 있습니다. 직전 회차의 증언에 따르면 30년 전 김명희의 출산을 도운 산부인과 의사가 바로 백준기였습니다. 갓 태어난 박민준과 백진주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세상에 나왔고 그 곁을 백준기가 지켰습니다. 백준기는 30년 전 김단희의 비극과 7년 전 자신의 비극 그 양쪽 모두에 닿아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 하나가 많은 것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박민준과 백진주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한 사람의 손끝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하게 겹쳐 보이는 그림입니다. 두 생명이 한자리에서 갈렸고 그 자리를 백준기가 지켰습니다. 백진주가 아버지를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운명의 매듭이 아버지의 손끝에서 묶이고 풀렸던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김단희가 30년 전 빼앗긴 줄 알았던 김명희 살해의 결정적 증거를
끝내 되돌려준 사람도 백준기였습니다. 김단희에게 백준기는 진실의 실마리를 쥐어준 은인이었고 백진주에게는 폭수의 시작이 된 아버지였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두 여자의 운명을 동시에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준기라는 인물을 다시 보게 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선량하고 따뜻한 아버지로만 알려졌던 그가 사실은 30년 전부터 김단희의 진실 한복판에 발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박민준을 받아낸 손도 백준기였고 김단희가 조카를 안고 도주할 수 있도록 도운 손도 백준기였습니다. 그 선의가 결국 그를 비극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백준기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건의 끝이 아니라 더 오래된 이야기의 한 매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백진주는 자신이 알던 아버지가 전부가 아니었음을 직감합니다. 죽은 아버지가 남긴 흔적이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지금의 자신에게로 곧장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끝까지 따라가는 일이 두 여자의 다음 걸음이 됩니다. 한 선생과 제임스 리. 서로 전혀 다른 줄로만 알았던 두 조력자가 어쩌면 오래전부터 닿아있던 사이였을지 모릅니다. 김단희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한 선생 쪽에서 먼저 길이 열렸고 백진주가 막다른 곳에 서면 제임스 리가 다음 수를 내밀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같은 그림을 보고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 가능성을 한번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두 조력자가 정말 이어져 있다면 그 끈의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김단희와 백진주가 같은 날 같은 진실에 동시에 도달한 것조차 어쩌면 누군가 미리 깔아둔 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사람을 각각 도운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같은 자리로 데려오려고 움직인 것이라면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데이터셋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한 선생이 김단희의 조력자라는 것과 제임스 리가 백준기의 은인이자 백진주의 대부라는 것까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손 아래 움직인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결정적 순간마다 때맞춰 닿았던 도움들이 우연이라기엔 한 방향을 또렷이 가리키고 있다는 점은 짚어 둘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두 복수의 배후에 더 큰 설계가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박태우와 오정란에게 원한을 품은 또 다른 누군가가 김단희와 백진주의 폭수를 처음부터 읽으며 같은 곳으로 이끌어왔을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두 여자는 폭수의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추측을 한 걸음만 더 밀어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두 사람보다 먼저 박태우와 오정란을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김단희와 백진주는 그 사람의 복수를 대신 완성해주고 있는 셈이 됩니다. 자신의 복수가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두 여자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정체를 끝까지 밝혀내고 싶다는 마음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 설계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데이터셋이 확정해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손에 쥔 것은 한 선생과 제임스 리라는 두 그림자 그리고 그들을 잇는 듯한 정황뿐입니다. 그 정황이 진짜 하나의 설계로 드러날지 아니면 각자의 인연이 우연히 겹친 것에 그칠지 이 가능성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갈지 그 끝을 지켜볼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둘 것은 두 여자의 마음입니다. 백진주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위로 김단희의 삶이 겹쳐집니다. 7년도 이토록 길었는데 자기 이름조차 입에 올릴 수 없는 30년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적이라 믿었던 상대가 거울처럼 자신과 같은 비극을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미움이 자리하던 그 자리에 낯선 연민이 천천히 스며듭니다. 백진주는 오히려 김단희 안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옛 모습의 한 조각을 봅니다. 스스로를 죽이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무언가가 두 사람에게는 똑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단희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을 홀로 견뎌온 짐을 처음으로 나눠들 사람이 생겼습니다. 김단희는 백진주의 얼굴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언니의 강인함을 잠시 봅니다. 그 닮음이 김단희의 가슴을 묵직하게 울립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눌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의 연대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작지 않습니다. 김단희는 그동안 클로이를 그저 박현준 곁에 선 위협으로만 보아왔습니다. 백진주는 김단희를 자신의 앞을 막는 사람으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은 서로가 같은 곳을 보고 있었음을 압니다. 혼자 헤매던 길을 이제는 둘이서 더듬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두 여자는 동시에 알 수 없는 그림자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 자신들을 여기까지 데려왔든 그 끝만은 자기 손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결심을 함께 다집니다. 그 결심 속에는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은 결국 서로를 알아보게 되어 있다는 말처럼 두 사람의 연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박태우와 오정란의 세계에 어떤 균열을 낼지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이야기의 진짜 무게가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은 한 선생과 제임스 리 두 그림자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30년 전과 7년 전 멀리 떨어진 두 비극이 백준기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의 뿌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복수의 배후에 더 큰 설계가 있을 가능성이 직전 회차의 마지막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적인 줄 알았던 두 여자가 같은 진실을 나눠 갖게 된 그 순간이 앞으로 어떤 길을 열어갈지 함께 지켜보시지요.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를 알아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향한 물음이 시작됩니다. 한 선생과 제임스 리를 잇는 그 끈의 끝에 누가 서 있을지, 김단희와 백진주가 그 그림자를 어떻게 마주해 갈지 다음 이야기에서 천천히 더듬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